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고로 인해서 앞니가 파절된 경우, 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여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웠던 중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번에 제가 그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던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분은 그건 아닌데 어쨌거나 사고로 넘어져서 이제 앞니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에 니는 이미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고, 얘도 이렇게 부러져 있고, 여기도 깨지고, 보시면 잔금들이 되게 많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옆에 앞니는 이제 다 깨져서 거의 잇몸 밑으로까지 깨져 있는 상태고, 얘는 멀쩡해 보이는데 좀 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목 부위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에 니도 이만큼이 다 깨져가지고 잇몸 속으로도 파절 라인이 진행되어 있고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깨져 있으면 보통은 이제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임플란트가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경험상 뿌리만 남아있을 때 기둥을 세워서 다시 치료를 해도 앞니가 또 무의식 중에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보철물이 파절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예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치과 입장에서는 한번 치료했을 때 적어도 10년 정도는 탈 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이런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도 부러져 있는 걸 제거하면 거의 이 치아처럼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치아는 크라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씌울 수도 있을 텐데, 얘는 크라운을 하고 이거 두 개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임플란트가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는 이런데 잇몸 라인을 제대로 임플란트를 통해서 재현해내기가 쉬운 진료가 아니에요. 심미적으로 잇몸이 약간 내려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치료하고 한 10년 정도는 치과 다시는 안 가고 싶다 하면 임플란트가 맞을 텐데, 또 심미적인 거를 생각하면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고, 한 칸씩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크라운 모양으로 잇몸 라인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접한 두 개를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심미적인 욕구를 완전히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전혀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임플란트가 안 되면 좀 예후가 그렇더라도 기둥을 세워서 씌워가지고 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엑스레이들을 보시면 처음 내원했을 때 이게 이제 옆에 깨져 있던 치아고요. 얘는 목 부위가 부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긴 잘렸는데 이쪽에 보시면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가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두 개의 치아는 이미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미 신경까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 개 다 신경치료를 하고, 환자분이 임플란트는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씌우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일단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다 끝내고 이미 뿌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크라운을 만들려면 크라운을 붙일 만한 치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히 앞니라서 이제 메탈은 아니고 파이버 재질의 그 강화형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파이버 포스트를 넣어서 붙여놓고 이 위에 레진으로 이제 코어라고 불리우는 치아가 지지될 만한 부분을 쌓아 올린 후에 다듬어서 임시치아를 넣게 됩니다. 짠 하면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치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만큼 다듬어 놨고요. 옆에 치아들은 하얀 부분은 레진이고 좀 노란 부분은 치아인데, 크라운이 치아를 꼭 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크라운이 그래도 유지가 되려면 치아를 꼭 물고 있어야 돼요. 잇몸에 피가 나는데 이 레진 밑으로 치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듬어 놨습니다. 여기도 치아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보시면 안쪽에서 바라본 건데 치아를 물게끔 뿌리 있는 쪽으로까지 이를 다듬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잇몸 밑으로 워낙에 파절 라인이 깊었기 때문에 이 치아와 이 치아의 안쪽 같은 경우는 제대로 치아를 다 물게끔, 치아가 드러나게끔 경계부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인 교정을 좀 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책에는 포스트 이럽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뭔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힘을 줘서 치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크라운의 수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려면 레진 위에다가 치아를 붙이게 되면 이게 흔들리면서 레진째로 통째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꼭 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서 기둥을 세우고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아 모양으로 쌓아 올렸는데, 크라운은 레진 경계보다 밑으로 여기서부터 크라운이 시작돼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빨간 부분은 레진인데 레진 위에다 크라운을 바로 만들면 힘을 받으면서 레진이 계속 흔들리니까
포스트 째로 그냥 크라운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힘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면 자연 치아 상에 크라운의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개의 치아 같은 경우는 이미 파절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 치아 쪽에 경계를 주려면 더 깊게 깎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깊게 깎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잇몸을 잘라서 내리거나 아니면 치아를 뽑아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앞니 쪽이라서 잇몸이 잘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혀가 닿는 부위에 이물감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력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포스트 이럽션을 이용해서 힘을 줘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치아 전체를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자연 치아의 경계부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일단은 임시 치아를 붙여놓은 상태고요.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치아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와 같이 진행을 했고, 혹시 몰라서 여유를 두기 위해서 치아 사이는 이거보단 좀 더 삭제해서 공간을 좀 열어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리는 규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고 뭐 치아의 배열이나 이런 걸 추구할 거는 아니어서, 장치는 소위 MTM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이제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의 약자인데, 치아를 조금만 움직일 때 쓰는 일반적인 쓰는 교정 장치는 아니고 가느다란 와이어에 튜브가 있어서 치아에 가볍게 붙여놓고 와이어를 연결하고 기다리면, 이제 와이어를 일부러 이렇게 붙였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얘네들은 끌어올릴 치아이기 때문에 좀 더 잇몸 쪽에 가깝게 붙여놓고 기다리면 와이어가 쓱 펴지면서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끌어올리면 아랫니랑 닿으니까 몇 번 조정하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다리면 치아가 좀 어느 정도는 올라오게 돼요. 쭉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임시치아 상태에서 잇몸도 가라앉고 해서 이와 같이 이맥스를 이용한 세라믹 크라운을 3개를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붙인 날 이제 접착제를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피도 나고 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미적으로는 잇몸 쪽은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건데 이와 같이 그래도 이맥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치료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래도 잇몸 쪽에 뭐 크게 염증 소견 같은 건 보이지 않고, 이런데 치태가 좀 있어서 자연치아 주위의 잇몸도 약간씩 빨갛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스케일링 잘하고 관리하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합 체크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일단 어느 정도 잇몸 쪽이랑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뿌리만 남아있는 거 끌어올려서 기둥을 세우고 한 거라서 여기다가 오징어를 씹으면 이건 아마 부러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약해진 치아이기 때문에 좀 아껴서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잘 마무리를 해서 이와 같이 치료를 끝낼 수가 있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이런 치아는 10년 이상 쓴다라고 제가 보장은 못 하겠어요. 아무래도 약해져 있는 치아이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뭔가 콱 씹었을 때는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다 보면 치아가 다시 탈락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치료가 끝났을 때, 임플란트를 했을 때보다는 이런 쪽에 잇몸 쪽에 심미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크라운이 자연치아 있는 쪽이 훨씬 더 심미적인 쪽은 유리하니까 임플란트에 비하면 좀 자연스럽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